임대인이 임차인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내보내기까지 최소 8개월에서 11개월, 거의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1년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안 낼 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때 기간 동안 드는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등등도 다 공제할 거 생각한다면 임차고 보증금이 현재 넉넉하게 남아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맛 변호사 김우중입니다. 오늘은 임대인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상가 월세 인상 분쟁, 건물 인도 소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 보면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분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상가 월세 인상 관련 분쟁과 소송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상가임대차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이제 상임법, 주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상한을 5%라고 두고 있는데 그러면은 5%만큼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5%는 상한이지 자동 인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더 많이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가 임차인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5%라는 것은 상한이지 꼭 5%를 올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임차기간 10년 미만이라면 임차인이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1조는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권을 규정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조세, 공과금 변동, 경제사정 변동으로 현재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경제사정이 변동해서 지금 차임은 부족하고 더 올리는 게 맞다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증액되는 그 비율은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으로 하는 퍼센트는 5%. 그렇기 때문에 상한 5%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5%라는 상한도 사정이 있어야만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올리더라도 5%를 넘길 수 없다는 말이 상임법입니다. 상임법에 규정되어 있는 5%니까 무조건 올린다는 것은 상임법의 법 취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 범위 내에서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서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갱신의 기본은 동일 조건 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기간 10년 미만이라면 동일 조건 갱신이 원칙이고 증액은 임차인과의 합의가 안 된다면 증액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증액을 해달라는 임대인 측이 소송을 걸어서 차임 증액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간단히 판례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58-714 사건 보면 조세, 공과금 변동, 물가 이전의 차임 수준, 그리고 계약 경과한 기간 등 경제사정을 종합해서 기존 차임 유지가 현저히 부당할 때에만 차임 증액 청구 소송이 인용된다. 대전지방법원 2022-105731 판결은 물가 상승률, 이전 임차인의 차임 수준, 경과기간 등을 종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증액이 된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2-29510 판결 역시 계약서에 물가 변동 등에 따라서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협의가 불성립한다고 하면 법원이 적정 차임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변 시세, 물가, 공과금, 이전 차임, 경과기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몇 프로가 올라가는 게 적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료 수집과 논리 구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물론 주변 시세, 물가, 공과금 변동 자료를 모두 살펴보고 그 기반 자료가 있어야만 차임 증액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가 10년 경과한 상태라면 기존 계약은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때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5% 상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월세를 인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5%라는 건 상한일 뿐이고 그 5% 이내에서 얼마로 할 것인지는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소송을 갈 때도 5% 이내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근거 자료, 이걸 왜 몇 프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시세 변동이나 경제 상황 변동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만 소송에서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쟁점입니다. 건물인도 소송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 주제는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를 상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료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끝난 종료도 있지만 임차인이 제때 차임을 내지 않아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건물인도 소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주겠지 하면서 월세를 밀린 세입자
또는 임차인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미납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지는 대표적인 분쟁입니다. 월세 미납 세입자에 대해 왜 빨리 조치해야 하는지, 건물인도 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체 차임이 누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짜리 상가라면 6개월만 밀려도 6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인데요. 관리비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이때 보증금이 있으므로 보증금에서 깎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차임으로 공제되면 결국 임대인이 돌려받을 돈이 사라집니다. 보증금이 절반 이상 깎이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소송 비용까지 함께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2기 또는 3기 정도 월세가 이제 밀리면 임대인 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지금 당장 해제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월세 2번이나 3번 정도 밀린 거를 봐주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속 상습적으로 월세가 밀리고 있다면 건물인도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거를 고려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인도 소송은 소송 접수부터 승소 판결까지 최소한 8개월 정도 걸리고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당장 계약을 해제하고 싶고 임대인을 내보내고 싶다고 해도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긴다고 해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내보내기까지 최소 8개월에서 11개월, 거의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 정도 걸린다고 할 때 그 1년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안 낼 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때 기간 동안 드는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등등도 다 공제할 거 생각한다면 임차고 보증금이 현재 넉넉하게 남아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이제 부당이득금 문제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기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점유로 인정돼서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앞서 연체 차임 누적이랑 같은 말인데,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체 차임이지만 연체 차임이 누적돼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연체 차임이 아니라 부당이득이죠. 그 부당이득도 엄밀히 따지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물 가치 하락과 임대 수익 지연입니다. 장기간 분쟁 상태가 계속되면 건물이 방치되고 당연히 관리가 안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도 받을 수가 없고, 심지어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해도 기존의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분쟁 중이라 하면 건물이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금전적인 손해는 계속 커집니다. 소송 제기 기준은 주택임대차의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주택임대차는 2개월분 연체 시 해지가 가능하고요.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개월을 연속으로 밀릴 필요 없이 한 달 안 내고 그 다음 달도 냈고 그 다음 또 안 내면 이런 식으로 2개월 연체 시에는 해지가 가능하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3개월 분의 연체 해지 시 가능합니다. 이때 내용 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고,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순간부터 계약은 종료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생깁니다. 건물 인도 소송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소장을 제출해야죠. 관할법에 소장을 내야 하고, 이때 임대인 세입자 인적사항 청구 취지,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건물인도 소송이 단순히 건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라면 좀 더 빨리 끝납니다. 하지만 이미 밀린 차임이 있어서 그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나서도 밀린 차임이 있다. 그러면 그 차임을 받기 위해서 따로 또 법원 감정을 신청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법원 감정까지 포함하면 판결까지 8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승소하면 판결문이 1심 판결문이 나오겠죠. 1심 판결문을 보통은 가집행 선고부로 붙이기 때문에 1심 판결만 가지고 건물인도 집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1심에 승소하시면 임차인 상대로 나가라는 퇴거 집행이 가능한데요. 이 퇴거 집행은 법원이 선임한 집행관 사무소를 통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 강제 집행에 또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제 집행 어떤 상가냐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다른데, 적게는 강제 집행 비용이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뭐 1000만 원 단위까지 나오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거듭 말하지만 보증금이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안심하실 수 없다는 거, 강제 집행을 위한 비용도 일단은 임대인분이 다 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를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연체 차임이 있는 임차인들은 돈이 없어서 연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보증금에서 공제된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한테 청구해도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게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임차 보증금으로 어떤 걸 다 공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5-8323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채무들이 다 공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나 10569 판결을 보면 세입자가 19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되었고,
법원은 건물인도를 명예하였고 연체 차임 2,52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22나 220619 판결에서도 계약 종료 후에도 1년 9개월이나 점유했고 법원은 2,999만 원의 부당이득금 지급 명령을 내렸고요. 북부지방법원 2022 가단 141231 판결도 관리비 미납분 88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했고 이 관리비도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연체와 부당점유는 확실한 해지 사유이자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 사유가 됩니다. 이때 건물인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증거 자료가 충실히 있어야겠죠. 근데 이 증거 자료는 사실 마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있으실 테고 월세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을 거고 내용 증명을 해지 통지를 했다면 그 해지 통지서가 있을 것이고 점유 사실 입증하는 자료는 뭐 현장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반면에 강조드리는 것은 빨리 진행하셔야 빨리 소송을 제기하셔야 최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법적 절차로 들어가면 빨라야 8개월, 길면 12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은 또 기간이지만 그걸 위해서 변호사 비용과 집행 비용이 못해도 최소 7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연체 차임이랑 계산하면 보증금이 넉넉히 남아있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연체 차임이 주택 2개월, 상가 3개월 누적이 된다고 하면 연체가 누적된다고 하면 바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면은 아예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많은 임대인분들이 요즘에는 젊은 임대인분도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초보 임대인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가만히 두시면 안 되고 연락이 안 돼서 소송은 가능하니까요. 일단은 개별적인 사항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두 가지 쟁점을 알아봤는데 주로 임대인분들, 임차인분들도 알아야 될 임대차 관련 쟁점, 상가와 주택을 망라하는 쟁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건물인도 소송과 명도 집행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발송부터 건물인도 소송은 물론 강제 집행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보통 건물인도 소송 제기할 때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소송을 함께 제기합니다. 그래야 집행이 무사히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인도 소송을 승소해도 건물인도 소송의 피고가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승소해도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피고가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건물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인도 소송이 되게 단순한 사실관계라면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락을 안 받는 세입자가 자기 친구한테 해당 주택을 넘겨버리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세입자가 아니라 그냥 세입자의 친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세입자의 친구를 상대로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진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월세 미납 세입자를 고생하고 계신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관련한 월세 분쟁과 그리고 건물인도 소송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